2023년 여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저를 어둠의 심연으로 이끌 줄은. 김미경 씨를 처음 만난 건 서울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아들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우리 태준이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했을 뿐이에요. 김태준 28세.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여기 회사 좋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귀에는 그의 목소리에 숨겨진 두려움이 들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취재는 서류 더미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태준 씨가 지원했다는 회사의 채용 공고, 계약서, 이메일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이 든 건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려 할 때였습니다. 서류상의 주소로 찾아가 보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건물 없는 회사명, 가짜 대표자. 단서는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프놈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건 이상한 위화감이었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건물들, 외국인들로 붐비는 거리.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뭔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 3일째, 저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만나자.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카페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기자님, 저도 거기 있었어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담배를 들고도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는 제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탈출했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태준이도 그 안에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정민 씨, 그가 가명으로 불러달라고 했던 그 청년은 자신이 겪은 3개월간의 악몽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IT 회사인 줄 알았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도 친절했고 차도 깨끗했으니까요. 하지만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가 묘사한 건물은 프놈펜 외곽의 5층짜리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에는 철창이 있었고 CCTV가 복도마다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휴대폰을 압수당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넌 이제 여기서 일해야 한다. 내가 여기 오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 그걸 갚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 500만 원.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빚이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도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거였죠. 할당량을 못 채우면 그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엔 전기 충격기로 화상을 입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어요. 도망치려 하면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준 씨는 그곳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건물을 확인하기로.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정민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관광객인 척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배치돼 있었고 모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1층은 일반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3층과 4층의 창문들은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제게 손을 흔드는 걸 봤습니다. 몇 초 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눈치채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들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영사를 만났고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그곳에 갇힌 사람들에겐 고통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제가 찍어온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의 주요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새벽 4시. 저는 캄보디아 경찰의 급습 작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병력이 건물을 포위했고 특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좁은 방에 수십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무표정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김태준 씨를. 태준 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라고 말하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67명의 한국인이 구출됐습니다. 3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넘게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준 씨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님, 저는 아직도 그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밤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꿈을 꿔요. 전화벨만 울려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귀국 후 피해자들은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릴 거라고. 육체적 상처는 아물지만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범인들은 체포됐고 피해자들은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동남아 전역에 이런 불법 시설들이 수백 곳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좋은 일자리라는 미끼에 낚여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수상한 해외 취업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경력 무관. 위험한 미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사건을 보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해외 취업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첫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회사 홈페이지, 실제 사무실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이 너무 좋다면 의심하세요. 현실적이지 않은 고액 연봉은 함정입니다. 셋째, 여권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권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넷째, 도착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을까?
김미경 씨는 지금 아들과 함께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아들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 그리고 끝까지 버텨낸 태준 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위험에 처한 누군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진실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지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